홍명보 전 감독은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분당에서만 2년간 1,4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업무 시간에 하든 회의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회의 끝나고 맨날 뭐 100만 원짜리 한우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업무상 목적을 너무 광범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 법인카드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1,400만 원 정도를 자기 집 근처에서 사용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법적으로 봤을 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징계 대상에 해당하느냐.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거는 횡령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횡령이냐 배임이냐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위반 행위자의 신분이에요. 그 위반 행위자가 재산의 보관자이냐, 그러면은 횡령 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 위반 행위자가 사무 처리자이냐, 그러면 배임죄 쪽으로 많이 가요.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해당돼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이제 감독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겠죠. 대법원은 이 법카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상 배임 여부를 판단할 때 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의 객관적 성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회의실을 빌렸어요. 주말이든 야간이든 뭐 휴일이든지 간에. 그럼 기본적으로 회의실은 회의를 했겠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익스큐즈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말에 엄청 비싼 뭐 투풀 한우집에서 뭐 법카가 긁혔어요. 객관적 사용은 어쨌든 식사잖아요. 그것도 식사도 예를 들면은 뭐 회의 끝나고 간단하게 먹는 게 아니라 비싼 한우집에서 정말 고급 식당에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식사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걸 식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용한 사람이 식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회의 겸 식사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회의를 했던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 회의에서 누가 참석했었고, 회의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됐고, 그래야지 회의인 거잖아요. 홍 감독 측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전술 회의라든지 어떤 선수 선발 관련 회의였다, 그 회의를 회의실에서 하고 그 회의실과 가까운 한우집에 가가지고 또 식사를 하면서 뭐 회의를 했다거나 식당에서 모여서 그런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업무 시간에 하든 회의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회의 끝나고 맨날 뭐 100만 원짜리 한우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업무상 목적을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세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있죠. 근데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지 간에 뭐 그것에 대해서 반박문을 내고 업무상 지출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는 과연 이제 그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들을 얼만큼 제출할 수 있냐, 사실 거기에 달려있죠. 근데 그것이 단순한 뭐 영수증이면 안 되겠죠. 돈을 쓴 건 주시의 사실이고, 중요한 거는 정말로 거기 회의를 했다고 하면은 그 회의 내용이 나와야겠죠. 참석자가 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참석자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했고, 그리고 그 회의 끝에 어떤 업무 처리가 있었고, 이게 나와야 될 거잖아요. 건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돈을 쓸 때마다 그것이 증빙돼야 되는 거죠. 추후에 이런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면은 홍명보 전 감독은 어떻게 처벌받는 거예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고 하면 1,400만 원 정도의 금액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소명을 해서 어느 정도 업무성을 인정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초범이고 여러 가지 뭐 또 국가에 기여하기 위한 감독직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정확한 규정을 몰랐다라든지 스포츠인으로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라든지,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뭐 공탁을 하든지 다 이제 변제를 할 거거든요. 실제로는 어떤 피해가 다 회복됐다라고 주장을 하든지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돼서 송치된다 하더라도, 아마 검찰에서는 구약식이라고 해서 뭐 벌금형 정도,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벌금형이라든지 정말 최대로 나와도 어떤 집행유예 정도, 무거운 실형은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축구협회 내부 징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회사 내부의 시스템이 있었냐를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징계 양정 사유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축구협회에서 한 번도 뭐 문제 삼거나 뭐 주의를 준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홍 감독 측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축구협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축구협회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이렇게 쓰는 것은 별 문제 없는 줄 알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가벼운 어떤 징계로서 다시 마무리될 수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은 올바른 법인카드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업무 관련성의 객관적 입증이거든요. 이 지출 행위가 회사 업무를 위해서 사용됐다, 이거를 입증할 수 있으면 거의 99%는 막을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가지고 있냐는 사실 뒤의 문제예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지출 당시에 업무 관련성의 인식을 가지고 지출했냐. 기본적으로 업무 시간이라든지 업무 지에서 통상적인 용도의 사용은 사실 거의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업무 시간 외에, 이번처럼 주말에, 휴일에, 그리고 업무지 외에서 자기 집 근처에서
이걸 사용했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업무와 관련됐다는 걸 네가 입증해봐. 네가 증명 자료를 내봐. 사실 이제 이렇게 접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는 말씀이 가능하면은 업무 시간 내에 업무지 근처에서 사용하셔라. 이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출장을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긴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외의 사유들에 대한 지출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증명 자료를 항상 만들어 놓으셔라. 증명 자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영수증이랑 사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떤 식사 자리 가만히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한번 접대를 해야 될 자리다. 그러면은 만나가지고 거기서 식사하고 영수증 받고, 영수증에다가 간단하게 그냥 볼펜으로 해서 몇 월 며칠 뭐 누구 이것만 적어놔도 이 지출을 할 때부터 업무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지출을 했다라는 걸 증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과한 지출이 있을 때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뭐 한 끼에 막 뭐 25만 원짜리, 35만 원짜리 엄청 비싼 식당에서 대접할 때, 그럴 때 사실 사진 한 장 정도 남겨주는 게, 그냥 다 같이 뭐 셀카를 한번 찍는다든지, 그 셀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업무 관련자와 모임을 식사를 한 거네 라고 하면은 그 대화가 어떤 업무상 대화임을 사실상 추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조금 더 준비한다고 하면은 회의록이라든지 품위서라든지 객관적 증빙 자료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구비해 놓는 것이 사실 제일 바람직해요.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누가 모여서 어떤 목적으로 회의를 했고, 그리고 어떠한 결정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회의록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뭐냐면, 주말에 비싼 한우집에 가든 아니면 야간에 어떤 술집에서 끌고요. 그래서 이게 안 걸리고 잘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거고, 근데 이게 걸렸어. 그러면은 내가 그때 뭐 술을 먹어서 헷갈려가지고 개인 카드를 썼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갑에서 잘못 꺼내서 법카를 썼다. 그래서 이건 내가 사후 후에 다 정산해가지고 다 갚겠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런 사후 정산은 법카를 쓰는 순간 업무상 배임이라는 범죄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후 행위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이지만은 이 업무상 배임을 성립하냐 안 하냐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메꾼다고 해가지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후에 허락을 받는 거예요. 끌고 나서 나중에 문제 되면은, 아 그때 사실은 뭐 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끌고 난 다음에 회사로부터 허락 받았다. 사후 허락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사실 이것이 이제 확고한 대법원 판례거든요. 결국은 이제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은 그 사무를 맡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돈을 쓰는 행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무 처리자가 업무의 의사로 돈을 지출했다. 그 부분만 입증이 돼도 거의 99%의 법카 사용 문제는 사실 해결돼요.